안녕하세요. 바이낸스 연구소입니다. 네,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권도영 결국 어디로 가나 이번 주말에 발표가 된다. 네, 잠시만요. 네, 권도영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사기를 친 희대 사기꾼이죠. 결국 어디로 가나.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이잖아요. 권도영 테라폼레스 설립자죠. 이번에 19일입니다. 내일이네요. 현지 시간에 발표될 것 같은데 아마 내일 다시 여기에 관련된 기사가 날 것 같아요. 몬테네그로 일간지 BST에서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권도영을 인도할 장소를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그 문서에는 서명할 것으로 했습니다. 이제 권도영 본인은 사실 한국에 계속 오고 싶어 했었잖아요. 어느 나라로 가게 될지 아직 자세한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앞서서 몬테네그로 법원과 이제 항소 법원에서는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었지만 몬테네그로에서 여기에서 이해를 제기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좀 좁혀지고 있는 것은 한국으로 가냐 미국으로 가냐 이런 겁니다. 권도영이 작년 3월이죠.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사용해서 아랍에미레이트 이제 두바이로 출국하다가 걸려가지고 약 현지 법원에서는 이제 징역 4개월로 선고를 받아서 감옥에 복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때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신병 인도를 요청하면서 법원 판단을 기다렸고 구금 기간이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꽤 오랜 시간 지금 권도영은 몬테네그로에 있습니다. 과연 어디로 갈까요? 아마도 미국으로 가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이제 판결하는 그런 연수가 아예 다르잖아요. 아주 크게 판결이 나면 뭐 100년형, 300년형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 우리나라는 기껏해봤자 경제사범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도영은 뭐 막대한 불림이 축적했을 거고 가상 앞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앞으로 행보를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법원은 우리나라 쪽으로 인도를 받게 되면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그런 권리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가상화폐를 다시 돌려주는 이런 방향을 좀 생각하지 않나. 미국으로 가면 사실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 이제 우리나라들은 이제 이쪽으로 요청하지 않았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기사입니다. 오늘 방송 재밌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오늘은 좀 준비 많이 했거든요. 자, 비트코인 현물 ETF 6,500원 죄송합니다. 6,500억 원 순유입 기록. 6,500원이면 말도 안 되죠. 6,500억 원 순유입 기록이 됐습니다. 이제 지금 연말이 다가오면서 업터보죠. 이제 계속 이제 비트코인 올라가면서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 가격. 비트코인 가격 진짜 오늘 기준으로 9,200만 원 돌파했습니다. 와, 박수. 비트코인 가격이 곧 이제 1억 원을 다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아름답지 않나요? 파사이드 인베스터에 따르면 전날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4억 7,060만 달러가 유입되었다. 블랙록의 ETF와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의 ETF에서도 각각 이제 4,237억 그리고 1,371억이 유입이 됐다. 그리고 현물 ETF 이더리움에서도 663억이 유입되면서 비트코인 ETF와 발을 맞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퓨어 앤 그리드를 봐도 공포 탐욕 지수죠. 탐욕 지수 딱 우리의 마음이 딱 퓨어 앤 그리드와 진짜 비슷하게 합니다. 지금 약 56이죠. 중립 상태에 있으면 느낌상으로 좀 팔지 말고 있어 볼까? 딱 이 느낌이에요. 딱 오를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탐욕 올라가면 이제 이제 오르면은 이걸로 뭘 차를 사지? 이거 더 오르면은 이제 탐욕 정도가 이제 어떤 차를 사지라고 고민하고 매우 탐욕 올라가면 이 돈으로 집을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약간 공포에 떨어지거나 매우 공포까지 떨어지면은 역시 비트코인은 스캠이었어.
가상화폐 시장은 스캠이야 이렇게라고 생각하고 지금 딱 느낌은 56.84 딱 이 정도 아닙니까? 유동성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고민이 되는 시장이죠.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자, 오늘 좀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다음 기사거든요. 다음 기사 한번 볼게요. 애널리스트 레이어 1의 승자 이더리움이 아니야. 솔라나가 더 매력적. 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레이어 1의 승자는 약간 조금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레이어 1, 레이어 2 뭔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더리움이 레이어 1 경쟁 시장에서 힘을 발휘지 못하는 것들은 암호화폐 업계 전반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레이어 1 네트워크의 성장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레이어 1에서는 이제 이더리움이 압도적이잖아요. 근데 현재 이더리움 맥시멀리스트 눈에 보여도 이더리움보다는 솔라나가 같은 단일 블록체인이 더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거냐? 실제로 솔라나 네이티브 토큰은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이 성과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뭐 매출적인 측면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개발자라든지 그런 깃허브에 기재되는 그런 개발 건수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봐도 1년간 솔라나의 토큰은 552% 정도 상승했어요. 그런 반면에 이더리움의 가치는 57%만 올랐다. 이더리움은 많이 안 올랐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블록체인 이제 혁명 경쟁에서 레이어 1에서 힘을 잃었다. 애널리스트 이그나스의 견해를 보도했습니다. 자, 이더리움이 7개월간 하락을 기록하면서 암호화폐 시가총액 2위 자리가 위태로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준비한 것은 암호화폐 시장에 오래 있더라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자, 여기서 레이어는 무엇인가? 일러스트나 포토샵 하시는 분들은 레이어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계실 거거든요. 이 레이어는 이렇게 층층이 쌓아 올라가는 것들을 보통 레이어라고 하거든요. LAYER. 태블릿이 없으니까 너무 불편해요. 레이어. 한글로 레이어. 이제 레이어인데 이게 레이어가 뭐냐? 이제 레이어를 하면 이제 블록체인의 이제 기반이 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레이어 1은 어떤 게 있냐? 기본적으로 레이어 1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근본적인 이제 가상화폐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BSC 그 바이낸스 스마트 컨트랙 이제 스마트 BSC 그 솔라나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오소독스 블록체인 이게 레이어 1이라고 보면 돼요. 약간 모든 블록체인의 기본이 되는 바탕의 플랫폼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레이어 2 전쟁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레이어 2가 뭐냐? 레이어 2는 이제 블록체인의 원의 확장을 이용하려고 해서 레이어 1 블록체인 위에 구축되는 것이 레이어 2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일반적으로 레이어 1 블록체인의 보상과 보안을 이제 상속을 하고 보안을 그대로 등에 업고 유틸리티에 최적화된 이제 확장성을 제공하는 거예요. 항상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상 딜레마가 발생하는데 어떤 거죠? 어떤 거를 설명해야 되냐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부산에 살고 있고 뭐 서울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서울 외곽 순환도로 뭐 부산에 치면 동서고가도로 광안대교 이런 게 있잖아요. 서울에도 이제 한강대교 한강에 뭐 여러 다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A 도시와 B 도시 사이에 새로운 고속도로가 건설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서로 양측에 있는 도로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교통량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처음에는 그 도로를 이용했을 때 너무 빨랐었는데 수요와 증가로 인해서 엄청 그 도로로 가는 게 더 막히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예전에 뭐 어떤 게 있었냐? 비트코인으로 전송하려고 하면은 뭐 약 3시간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더리움으로 전송하려고 하면은 그 게스피라고 있잖아요. 게스피라고 해서 전송 수수료를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먼저 보내니까 계속 그 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예전엔 뭐 3,000원, 5,000원 하던 게 지금 현재도 수수료가 4, 5만 원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이제 레이어 1이 붐빌 때는
한 번 전송하는데 한 7만 원 하는 거예요. 전송하는데. 그래서 예전에 디파이가 막 유행했었을 때는 그 가격이 15만 원, 18만 원까지 갔어요. 한 번 전송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20만 원을 전송하면은 18만 원은 수수료로 나가고 2만 원만 전송이 되는 겁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속도도 느려. 그런데 왜 레이어 1을 사용하느냐? 여기도 설명할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고속도로를 타면은 너무 차가 많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 때나 설날 때 차가 너무 많이 막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뭡니까? KTX를 이용하잖아요. KTX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도 가는 시간은 일정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른 갈 수 있는 방법의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경전철이나 그런 것들을 핵심 인프라를 변경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레이어 1은 기본 고속도로고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철도를 레이어 2 솔루션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사용자 수가 증가하고 트랜잭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레이어 1 블록체인 사용 속도는 느려지고 비용이 많이 들게 돼요. 아까 비용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확장성이 필요했던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레이어 2 서비스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뭐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카드를 결제를 했어. 카드를 결제를 했는데 보통 앞에서 사람들 그 카드 명세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기다리는데 3시간 기다려야 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있는, 우리가 편리하다는 거는 기존의 삶을 대체를 해야지 이 편리한 걸 사용하게 되는데, 대체가 아니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더 시간도 더 많이 걸리면, 그런데 왜 할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레이어 2가 나온다. 그럼 레이어 1은 쓰면 안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레이어 1은 꼭 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삼각형이라고 딱 이렇게 삼각형을 딱 봅시다. 삼각형을 딱 그리면 느낌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것들을 블록체인의 트릴레마라고 해요. 세 가지의 문제성. 1번이 이제 확장성.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탈중앙, 디센트럴라이즈. 탈중앙. 그리고 또 하나는 보안이에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 세 가지의 블록체인의 중점적 주제가 세 가지입니다. 확장성, 탈중앙화, 보안. 그런데 이 트릴레마, 이 세 가지의 딜레마가 동시에 만족되는 경우는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딱 두 가지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보안을 가지면 탈중앙성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러면 확장성을 가지고 탈중앙이 되면 보안성이 떨어집니다. 그런 거죠. 보통 주로 레이어 1이라고 하면은 레이어 1의 기술은 이제 보안과 탈중앙이 이제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근데 동시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족한 확장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레이어 2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보안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왜 뛰어나죠? 비트코인은 채굴을 합니다. 채굴을 하게 되면은 이 채굴 모든 사용자의 원장이 다 변경이 돼야지만 이 보안이 뚫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전 세계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사람도 많을 뿐더러 채굴하는 컴퓨터 한 대 한 대의 분사나 원장을 다 변경을 해야지, 전체 퍼센테이지 51% 변경해야지 이 보안을 뚫을 수가 있어요. 51% 어택. 그래서 보안성이 비트코인은 정말 뛰어납니다. 그리고 탈중앙이 뛰어나죠.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발행하는 주체가 없다. 다 하나하나 탈중앙화가 되어 있다. 디센트럴라이즈가 되어 있다. 시크릿, 디센트럴라이즈가 잘 되어 있다. 그렇지만 확장성은 정말 떨어집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로 게임을 만든다. 상상할 수가 없죠. 너무 느리잖아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예전에 시도를 하지 않았던 건 아니거든요. 이더리움으로 예전에 클립토 키티라든지 뭘 했었었는데, 뭘 하나 하면은 그 블록체인의 용량이나 그 스피드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비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립토 키티가 나왔을 때 이더리움의 네트워크를 전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서 뭔가 코인 전송하는데도 힘들고 수수료도 올라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그렇게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왔던 것들이 이제 다른 서브 체인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레이어 1 중에서 이제 이더리움이랑 솔라나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부산에 서울로 가는데 갈 수 있는 고속도로는 많아요. 그런데
경부선을 타고 올라가느냐, 뭐 다른 선을 타고 올려 최근에 생긴 고속도로 사람들 잘 모르니까 많이 안 타잖아. 그래가지고 어차피 더 빠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한정되어 있는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것들이 더 튼튼하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가상화폐에서. 하지만 그 지금 사실 이더리움이 대체 확장성이 넓은 그래도 레이어 1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지만 솔라나가 더 매력적이다 하는 건 솔라나 나온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으니까 솔라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솔라나를 많이 쓰고 솔라나 또 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고속도로 둘러가는 게 아니고 산을 다 뚫어 놔가지고 정말 빨리 갈 수 있긴 해요. 솔라나가. 그래서 사람들이 솔라나를 지금 많이 쓰고 솔라나로 이제 솔라나 기반으로 블록체인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뭐 최근 뭐 GMT 존마탱이라고 한국에서 불렀던 그 있잖아요. 그 신발 NFT 해서 나왔던 그런 것들이라든지 솔라나 기반 NFT, 솔라나 기반 밈코인 뭐 이런 거. 아무튼 솔라나 기반으로 나왔던 체인 중에 신발 관련된 걸으면서 그 플레이 투 온처럼 운동에서 스포츠 투 온으로 해서 나왔었던 체인 있잖아요. 스테픈입니다. 스테픈도 이것도 솔라나 기반으로 나왔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솔라나 기반으로 뭐 이더리움은 진짜 웬만한 건 다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 기반으로 나왔는데 솔라나가 최근에는 이제 솔라나 기반으로 개발도 많이 되고 솔라나 빠르니까 기반으로 이제 다른 블록체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뭐 이더리움에 투자하고 있다, 좋아요. 솔라나 투자하고 있다, 좋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블록체인 코인 마켓캡 한번 볼게요. 마켓캡 코인 마켓캡에 보면은 이 28,000개의 코인 중에서 대부분 이제 상위권에 차지하고 있는 코인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예를 들어 리플이 있을 수도 있고 도지 코인도 있을 거고 트론도 있고 톤 코인, 카르다노. 한때 카르다노가 되게 인기를 많이 끌었었거든요. 이것도 레이어 1인데 진짜 웃긴 건 뭐냐면 카르다노로 발행된 코인이 하나도 없어요. 플랫폼인데 코인 하나도 발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카르다노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뭐 카르다노가 우수하다,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아무도 안 쓰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엄청 멋진 뭐 건물을 지었는데 세입자가 아무도 안 들어와. 그럼 그 건물이 가치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전에 카르다노가 많이 올랐었는데 또 오르지 않겠냐. 그건 의문인 것 같아요. 이제는 실사용 사례가 좀 많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야지 이제 블록체인이 좀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사실 뭐 주변에서 친구가 큰 사업을 했다 이런 얘기는 들을 수 있지만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 사람 사업 잘하는 거잖아요. 이 블록체인은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엄청 대단한 거 한다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대단한 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했었을 때 얼마나 매출을 많이 올리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 카르다노 이것처럼 카르다노는 매출이 빵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레이어 1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봤는데 레이어 2는 뭐가 있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비트럼이에요. 아비트럼 있고 폴리곤 이더리움 레이어 2거든요. 폴리곤도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폴리곤 그리고 이뮤터블 X가 있고 DYDX DYDX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제 이것도 이더리움 레이어 2 블록체인이거든요. 그리고 스타크넷 사용해서 플로펜 뒷받침을 주면서 빠른 출금 그리고 탈중앙화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루프링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바이누도 레이어 2예요. 이더리움 2. 옵티미즘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사용자 수가 약간 10만 명 정도 넘거든요. 그래서 1일 수익이 20만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옵티미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그 탈중앙화 은행 디파이를 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스피드가 빨라야 되고 그럼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옵티미즘이나 이렇게 해서 TVL 이렇게 막 돈을 예치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그 예치한 그 이자를 이제 이자 농사도 짓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된 코인 중에 멘틀이라고 있잖아요. MNT, 멘틀. 이제 탈중앙성이 엄청 높은 레이어 2로서 이제 거버넌스 토큰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얘기를 하면 사실은 들어보면 들어볼 법한 그런 것들인데 이제 느낌상 이런 거예요. 이제 상위 이제 블록체인 마켓캡에서 봤었을 때 상위에 있는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테더는 이제 달러고 이제 BNB 이게 BSC죠. 솔라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레이어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이 되는 레이어 1이에요. 바탕.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서비스를 봤을 때 아발란체라든지 시바이누 이 밑으로 쭉 내려오는 것들이 폴카다 이런 것들이 레이어 2인 거예요. 이제 레이어 1이었는데도 증명하지 못하는 것들은 이제 점점 나락하고 있잖아요. 뭐 라이트코인이라든지 뭐 이제 앱토스 지금 이런 거 뜨고 있잖아요. 이제 보시면 이제 인정받았던 레이어 1들은 쭉 그냥 계속 이 상위의 이 순위에서 아예 움직이질 않습니다. 나스닥처럼 아예 이 상위에서도 나스닥은 막 순위 1등이 막 바뀌고 하는데 비트코인은 뭐 1등이 바뀌질 않아요. 상위에서 계속 68,000 넘었네. 상위에서 그냥 계속 그 순위를 지키고 있는 거죠. BSC, BNB에는 BSC라고 방금 얘기를 했는데 BNB에서도 블록체인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BNB에서는 하는 게 참 많은데 채굴풀도 운영하고 블록체인 BSC라서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이제 BSC라는 체인도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BNB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바이낸스 연구소잖아요. 그러니까 BNB를 우리가 열심히 밀고 있는데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이낸스 위에 얹어져서 움직이는 체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레이어 1이었으나 인정받지 못한 코인들은 쭉쭉쭉쭉 옵티미즘 아까 말씀드렸죠. 옵티미즘, 멘틀 인정받는 코인들이 이렇게 쭉쭉 올라가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코인들은 점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때 인기 많았던 비체인 이런 것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완전 사라지고 있습니다. 좀 심하게 많이 사라질 것 같다. 뭐 제가 딱 찍어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어제 욕했었던 사토시 비전,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쓰레기 코인이죠. 그러니까 어제 얘기했던 크레이그 라이트가 그 전 세계에 분란을 일으켰던 그 문제의 코인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레이어 2 대표적인 주자 폴리곤, 매틱이죠. 이렇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뭐 이렇게 코인에 되게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 인기 없는 찾아보기 힘든 코인, 대표적인 코인 나왔습니다. 이오스. 왜 이오스인지 아세요? 이오스가 예전에 ICO 이렇게 했었을 때 ICO 처음에 나왔었을 당시에 금액 자체가 1달러였었거든요. 지금 얼마예요? 0.4달러. 최초에 나왔던 코인의 가격도 지금 유지 못하고 처음에 나왔던 가격도 이제 절반인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예전에 이오스 같은 경우에 돈이 많아서 서울에 이제 이오스 건물 빌딩도 있고 지금 있나 모르겠어요. 이오스 재단은 되게 튼튼하다 했는데 이오스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외면 받는 것 같아요. 이오스도 이제 이오스, 테조스 이런 것도 이제 레이어 1인데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예전에 이제 이더리움과 필적한 상대다. 엄청 대단한 거다. 대단한 코인이다. 레이어 1 코인의 혁신이다 얘기했는데 이오스 같은 경우에 롤업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잘못 만들어서 이제 코인을 수정을 하는데 부분 수정이나 이제 하드 포킹이 안 돼. 아예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된대. 그래서 개발자들이 되게 힘들다 하더라고. 일단은 뭐 얘기하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 이렇게 방송이 너무 길어지면 심심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준비했던 방송은 여기까지고 지금 현재 오늘의 퓨어앤 그리드도 56이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방송하는 56이다. 다시 새로 체험해볼까요? 57이네요.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더라고 방금. 비트코인 가격이 또 9,270만 원, 곧 9,300만 원 앞을 두고 있습니다. 서서히 여러분들이 눈치도 못 채게 야금야금 10만 원씩 매일매일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10월에 업토버에는 전고점 돌파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투자 시장에서도 승리하고
무리하지 말고 좀 안정적인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바이낸스 연구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투자의 시장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방송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스. 감사합니다.